노인들을 찾아와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수리비를 뜯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성 영업입니다. 전주천과 삼천에 수달 서식처가 만들어집니다. 도심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도로 성공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일부 당직자가 사퇴하는 등 내분이 일고 있습니다. 더민주당 탈락자 영입과 후보 자격 번복 등에 대한 반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멀쩡한 보일러를 수리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시골 마을에 그것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일러를 점검해준다고 찾아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에서 혼자 사는 73살 김모 할머니에게 지난 겨울 보일러 점검을 왔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설치한 지 2년이 채 안 돼 문제없이 쓰고 있던 보일러였지만 이들은 보일러를 당장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센다고 한 게 이제 와서 본 게 저 뜯어붙는 거 어찌던가 세더라고. 안 고치면 방토까지 파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한 게 겁이 난 게. 보일러 부품을 교체한 이들은 할머니에게 7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설치 비용 5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이후 물이 새는 바람에 부품을 다시 바꿔야 했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그래. 뭐 100만 원이나 이하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70만 원만 더라고 그러더라고.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잇따랐습니다. 대부분 점검을 하러 왔다는 말에 문을 열어줬고 주민들은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점검 받아야 된가 보다 하고. 이처럼 농촌 지역, 특히 노인들이 혼자 사는 집을 돌며 보일러 수리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성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나 난방협회 등 공기업이나 공공단체로 혼동하기 쉬운 상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가서 뭐 청소를 해야 한다, 뭐들 한다 그렇게 하고 다니든 안 하거든요. 농촌에 파고든 보일러 점검 업체들의 사기성 영업에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천과 삼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수달 보호를 위해 두 하천의 합류 지점에 서식지를 만들 계획인데요. 땅 매입이 쉽지 않자 수용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6, 7년 전입니다. 밤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이 시민들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는 전주천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삼천과 전주천에는 5에서 7마리 정도의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합류 지점 근처에 수달 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태수로와 생태섬, 돌무더기와 나무더미 등을 설치해 수달이 번식과 먹이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입니다. 수달 보금자리 예정지는 16,000제곱미터, 상습 침수구역 해소와 함께 수달 서식 환경도 개선하는 목적인데 면적의 40%인 6,600제곱미터를 매입하지 못해 조성이 지연됐습니다. 전주시는 반딧불이와 수달이 하천의 기대 중이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핵심인 만큼 수용 절차를 통해서라도 수달 보금자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불가피 강제 수용까지도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달 서식 환경을 위해서는 수질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주천과 삼천의 중하류 지역은 수질이 매우 더럽기 때문에 이 지점에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수달의 서식에 굉장히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천과 삼천의 전반적인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천 하류의 금악포를 철거하는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묵은 쌀 16만 톤이 사료용으로 공급됩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쌀 특별 재고 관리 대책에 따라
2012년에 생산된 쌀 16만 5천 톤을 도내 10개 사료업체에 킬로그램당 200원에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료용 쌀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분기별 한 차례 이상 합동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읍 고창 선거구는 새롭게 합쳐진 곳인데요. 정읍 출신의 현역 의원에 모두 5명의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은 현역인 유성엽 의원이 중진으로 일컫는 삼성고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태룡 전 정읍신문 대표,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만균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 등이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에서 이번 총선의 변수는 우선 선거구의 확대 통합입니다. 기존에는 정읍시 단일 선거구였지만 고창군과 통합하면서 유권자가 9만 6천 명에서 14만 7천 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쪽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그쪽 고창 지역에서는 이 선거 판도가 그전부터 맨 그 지역 그 감정 싸움을 부추기고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면 현역인 국민의당에 맞서 일찌감치 전략공천을 통해 텃밭 회복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간에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거물급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당장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판단이 안 돼요. 아직 그거 저거가 저 판단이 안 난다는 게. 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 유권자의 표심이 삼선을 허락할지 아니면 새 인물을 찾을지 새롭게 등장한 정읍 고창 선거구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와 후보 공천에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국민의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컷오프에 대한 불만으로 2차 컷오프는 형식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차 컷오프 대상으로 공천 탈락했던 전정희 의원이 영입 대상으로 입당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됐던 임정엽 후보를 최고위원회가 나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결국 강승규 도당 창당 공동추진위원장과 박진만 대변인, 김윤태 정책단장 등 당직자 10여 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볼 때 공정한 경선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특히 당직자와 일부 후보들은 야권 연대를 주장해온 김한길 선대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김관영, 유성엽 의원까지 사퇴 대상으로 지목하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계파 갈등마저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의원들의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공천관리위는 도덕성과 경쟁력, 가부투표 등 모든 정밀 심사를 마치고 오늘 비대위 보고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컷오프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지금 출혈이 엄청 센 거 아닌가요, 우리는? 현역 탈락으로 인한 공백을 가능한 줄이겠다는 게 더 민주당의 계산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도내 예비후보는 82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8.2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남원, 임실, 순창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 갑과 을, 익산 을이 10명을 넘어선 반면 전주 병은 5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당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민주 24명, 무소속 12명 순이었습니다. 한편 도내 총선 후보들이 쓸 수 있는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사조직을 동원해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총선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10명을 고용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해온 전주 병선거구 예비후보 A씨와 지지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를 신고한 B 씨에게는 1,500만 원의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취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2013년 군청공무원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브로커가 취업 청탁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권 씨에게까지 전달됐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브로커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브로커가 순창이 아닌 전주에 오래 머물러 금품 전달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자체의 그 합리성 또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서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지난해 7월 권 씨를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수 부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가 끝난 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들을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이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와 위센터 전문 상담사 31명을 조정 전문가로 양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내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 등은 전주 객사 일대에서 행사를 열고 전북 여성운동의 디딤돌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깬 전북 여성장애인 연대 합창단을, 걸림돌로는 여기자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광역 수렵장이 허가되면서 야생동물 포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넉 달간 무진장과 임실, 순창 등 5개 지역에서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7만 3천 마리가 포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800마리보다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수렵 지역이 1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아직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현재 출근과 통학 차량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외에는 백제교 사거리 내 방향 대체로 원활하고 시원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올해 1,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기초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완주군은 기존 일자리 사업 외에 추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6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기업 유치와 협동조합 결성, 창업 지원과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 85개 사업에 1,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사회경제 분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은 내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담당 공무원과 대회 관련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TF팀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주군은 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 태권도 성지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분야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황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 및 대분위기 확산과 부음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망송면 내촌리 일대 비닐하우스에서 환경 정화 운동을 벌이는 등 이번 달 들어 폐비닐과 농약 빈병, 폐 농약 봉지와 농수로 쓰레기 등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한 해 배출되는 폐비닐이 2,700여 톤에 이르는 만큼 영농 폐비닐 방치 지역 40개소를 조사해 부서별로 집중 수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 조성과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들이 가두 캠페인에 참여해 전단지를 나눠주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2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19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으로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2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331개 단지에 3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산 벌꿀에는 충치와 당뇨의 유발물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밤과 아카시아 꿀에는 치아를 썩게 하는 자당이나 당뇨병과 비만을 일으키는 메가당이 전혀 없고 단맛은 벌꿀에 함유된 과당과 포도당이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꿀에는 칼슘과 철 등 미네랄과 아미노산 등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병든 아들을 열차에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입양한 아들이 희귀병에 걸리자 유기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이 2살이던 지난 2003년 소아 뇌종증에 걸리자 서울행 열차를 같이 타고 가다 아들만 남겨둔 채 열차에서 내린 혐의며 한편 아들은 당시 철도청 직원에게 발견돼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북부권 개발 사업인 에코시티 내 단독주택, 준주거, 상업용지 일부 필지에 대한 매각이 시작됐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단독주택 용지 49필지와 준거시설 용지 4필지, 상업용지 13필지 등 모두 66필지의 규모의 채비지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은 단독주택 용지가 62만 원, 준주거 용지 168만 원, 상업용지 187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뮤지컬 수는 오는 12일과 13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공연합니다. 혁신역 설립 추진을 위한 희망 콘서트가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모산 강동귀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모레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 마련됩니다. 완주군 일대에서 발견된 야생화를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회가 완주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와이셔츠를 소재로 한 설치 작품이 오는 26일까지 전주 갤러리 숨에서 전시됩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7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영상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풍남문에서 진행합니다. 김진양 교수로부터 듣는 개성공단 이야기 강연이 내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 마련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내일 시청에서 최낙기 풍수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완주군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군청에서 으뜸 부동산 전문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모유 수유와 아토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0도, 전주 9도 등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먼 바다는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